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제 홈페이지에 팁에 들어가면은 프롬프트 관련돼서 다양한 팁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요 팁들의 출처는 요 논문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논문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논문 출처를 여기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논문에서 바로 활용할 프롬프트는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 2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독자를 명시하세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만들 때 맨 먼저 해 주시는 필수 프롬프트입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챗GPT에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사슴벌레의 일생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자,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역할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수정해서 만인에게, 누구에게도 이해할 수 있게 사슴벌레 일생에 대해서 알려줘, 이게 아니라 특정 사람, 내가 원하는 타겟층한테 사슴벌레의 일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타겟을 줄였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에게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자, 보시면은 말이 굉장히 쉬워지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글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출력해줘 라고 하면 좀 더 쉬운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들이 아니라 곤충을 전공한 대학생들, 이렇게 타겟층을 대학생인데 곤충을 전공했다라고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및 제출을 눌러보면 고치라던가 성충이라던가 외골격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건 이런 평범한 질문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첫 질문을 할 때 내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파워 노트북이라고 하는 노트북 제품을 20일 동안 할인 행사하려고 해. 배너 광고에 사용할 광고 문구를 2개 문장으로 주목도 있게 작성해주고 3개 예시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찾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도 좋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누구한테 프롬프트를 쓸 것인가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 프롬프트는 누가 이 할인 행사를 보게 되느냐가 없습니다. 줄여야 되죠. 그래서 앞쪽에 나는 대학교 입학을 하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해 라고 하는 대상을 줄여줬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학생은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제가 회사용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 담당자라고 제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봐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대학 입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 기업 담당자들이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훨씬 더 쓸만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표를 챗GPT에 분석을 요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클립 모양 눌러서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뭐 나름 분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그대로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이미지를 분석해줘, 이것은 만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프롬프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별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미지를 분석해줘 앞쪽에 나는 누구냐?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야. 이 이미지를 분석해줘 라고 하면, 자, 보시면 표를 요약해줬는데 앞에보다 심플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이 표를 분석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 너는 삼성이나 애플 사라 라고 했고, 애플이 점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있다. 그래서 애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얘기까지 해줍니다. 역할을 부여하면 좀 더 쓸만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동일한 이미지에 나는 앱 개발자로서 우선 어떤 앱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번에는 앱 개발자의 관점으로 요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분석을 해주고 앱 개발자의 관점으로 이 그래프를 분석해 줍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를 집중하던가 아니면 상승세가 있는 브랜드에 집중해서 개발하던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감자 캐릭터를 로고 형식으로 그려줘 라고 하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데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감자 캐릭터를 그려달라는 것 앞에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나는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하면 보시면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감자 캐릭터를 그려주고요. 나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초등학생을 위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출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시작할 때 누구한테 이 프롬프트를 이야기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상을 줄여야 됩니다. 특정해야 좋은 프롬프트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독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적인 예시들로 답변을 출력하게 되겠죠. 5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라고 하면 5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프롬프트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